70세 한정희가 부엌에서 찻잔을 씻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이모,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조카딸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손을 멈췄어요. 40년간 병원에서 일하며 키운 예민한 청각이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거든요. 후견만 잡으면 돼. 집은 우리 거야. 조카 사위 도훈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후견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거든요. 간호사로 일하며 얼마나 많은 후견인 사건을 봤는지 모르거든요. 스피커폰에서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서류는 내가 챙길게. 다 해본 방법이야. 도훈의 어머니 오경자였습니다. 정희는 숨죽여 방으로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안녕하세요. 인생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인천에 거주하는 70세 한정희 씨의 사연입니다. 한평생 간호사로 살아온 한정희 씨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에 7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이 올라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처리해야지. 요양원 자리도 알아봤어. 정희는 숨을 죽였어요. 손이 떨려서 찻잔을 싱크대에 내려놓을 수도 없었거든요. 이모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 약도 안 드시고. 미영이 말했어요. 내과 의사한테 치매 검사받게 해야겠어.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이 어제까지도 혈압약을 정확히 먹었다는 걸 알거든요. 간호사 습관으로 매일 기록까지 했어요. 할머니는 돈도 많이 있잖아. 연금도 매달 160만 원씩 들어오고. 미영의 목소리에 욕심이 묻어났어요. 예금이 5,500만 원이야. 집값까지 치면 4억은 넘지. 도훈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등골이 서늘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모은 재산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부엌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어요. 6월 20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거든요. 미영이 그어놓은 표시였어요. 정희는 약봉투를 들여다봤어요. 혈압약 개수가 어제와 달랐거든요.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간호일지를 펼쳤어요. 매일 아침 체온, 혈압, 복용한 약을 기록하는 습관이었거든요. 오늘도 정상 수치였어요. 내가 치매라고?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40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수없이 봤던 장면이었어요. 가족들이 환자의 재산을 노리는 경우 말이에요. 정희는 거실 쪽을 바라봤어요. 조카 부부가 여전히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에 병원 가자. 그때까지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도훈이 말했어요. 어떤 증거요? 미영이 물었어요. 약 안 먹는 것, 깜빡하는 것, 이상한 행동하는 것들 말이야. 정희는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계획적으로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였거든요. 스피커폰에서 오경자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우리 동네도 다 그렇게 해. 요양원 보내고 집 팔면 끝이야.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간호사로 일하며 쌓은 지식과 경험이 머릿속을 스쳐갔거든요. 약봉투를 다시 열어봤어요. 누가 일부러 약을 빼낸 흔적이 보였어요.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아마 요양원 입소 예정일이겠죠. 간호일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이 기록들이 자신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거실에서 대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이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정희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간호사 40년의 경험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6시 30분이었거든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70세 치고는 정정한 얼굴이었어요. 한정희, 너는 간호사야.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세면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혈압계와 체온계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거든요. 혈압을 재기 시작했어요. 상압 128, 하압 82. 정상 수치였어요. 간호일지를 꺼내 기록했어요. 2024년 6월 21일 체온 36.5도. 혈압 128에 82 복용 약물란에 정확히 적었어요. 혈압약 일정, 비타민 일정. 40년간 습관이 된 기록이었어요. 종합병원에서 일할 때도 이렇게 꼼꼼했거든요. 부엌으로 나와 약봉투를 확인했어요. 어제보다 또 하나가 없어져 있었어요. 역시나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미영이 일부러 약을 빼내고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치매 증상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에요. 전화기를 들고 동네 내과의원에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선생님 계시나요? 한정희입니다. 아, 정희 간호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신현수 의사는 정희를 잘 알고 있었어요. 같은 병원에서 일했던 동료였거든요. 선생님, 건강검진 좀 받고 싶어요. 종합적으로 말이에요. 그럼 내일 오전에 오세요. 혈액 검사부터 인지능력 검사까지 다 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어요. 6월 20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어제였어요. 뭔가 계획이 어긋났나 보다고 생각했어요. 간호일지를 펼쳤어요. 지난 3개월간의 기록이 빼곡했거든요.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 똑같은 방법으로 기록한 생체 신호들이었어요. 혈압, 맥박, 체온, 복용 약물, 특이사항까지 모든 게 정상 범위였어요. 이게 내 무기야. 정희는 일지를 쓰다듬었어요. 40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기록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의료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정확한 기록이었어요. 미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어서 와, 미영아. 정희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이모, 약은 드셨어요? 미영이 약봉투를 흔들어 봤어요. 당연히 먹었지. 매일 아침 7시에 먹어. 미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런데 약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응? 그럴 리가. 정희는 모르는 척 했어요. 간호일지를 미영 앞에 펼쳤어요. 매일 기록하고 있어. 미영이 일지를 들여다봤어요. 정확한 숫자들과 깔끔한 글씨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모가 이런 걸 다 기록하세요? 간호사 습관이야.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 미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치매를 의심할 만한 근거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내일 신현수 선생님한테 건강검진 받기로 했어. 정희가 덧붙였어요. 왜 갑자기요? 몸이 이상한 것 같아서. 너희가 걱정되나 봐. 미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계획이 꼬이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정희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40년간 쌓은 간호사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어요.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건강검진을 받고 온 다음 날 미영과 도훈이 함께 찾아왔어요. 이모, 어떻게 지내세요? 도훈이 인사했어요. 잘 지내지. 건강검진 결과도 좋았어. 정희가 대답했어요. 미영이 눈빛을 주고받더니 도훈이 물었어요. 이모, 오늘이 며칠이죠? 6월 23일이야. 정희는 즉답했어요. 대통령이 누구예요? 윤석열이지. 정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훈이 또 물었어요. 점심 메뉴가 뭐였죠? 미역국하고 나물 반찬들이었어.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정희는 모든 질문에 정확히 대답했거든요. 미영이 부엌으로 가더니
약을 가져왔어요. 이모, 약 드세요. 아까 먹었는데? 언제요? 아침 7시에 먹었어. 간호 일지에도 적어놨고, 미영이 일지를 확인했어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또 드셔야죠. 하루에 2번 드시는 거잖아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약은 하루에 1번만 먹는 거야. 40년간 약물 관리를 해온 간호사였거든요. 복용법을 틀릴 리가 없었어요. 도훈이 약봉투를 들여다봤어요. 약이 많이 남았네요? 당연하지. 매일 정확히 한 알씩만 먹으니까. 미영과 도훈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모, 요즘 깜빡하는 일이 많으시죠? 미영이 다시 시도했어요. 별로 그런 적 없는데 어제도 가습을 끄는 걸 깜빡하셨잖아요.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난 가스불을 켠 적이 없어. 전자레인지만 써. 실제로 정희는 2년 전부터 안전을 위해 전자레인지만 사용했거든요. 도훈이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이모, 지갑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세요? 서랍 2번째 칸에 있어. 정희는 정확히 가리켰어요. 미영이 서랍을 열어봤어요. 지갑이 정확히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열쇠는요? 현관 옆 거리에 걸어놨어. 모든 대답이 정확했어요. 도훈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 전화번호는 기억하세요? 정희는 미영과 도훈의 전화번호를 줄줄 외웠어요. 두 사람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치매 증상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미영이 물었어요. 신현수 선생님이 아주 정상이래. 70세 치고는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 정희는 검사 결과지를 보여줬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였거든요. 도훈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어머니 오경자에게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이모, 우리가 걱정되어서 그래요. 혹시나 해서. 미영이 변명했어요. 고마워. 그런데 난 아직 정정해. 정희는 간호일지를 다시 꺼냈어요. 매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간호사 습관이야. 꼼꼼한 기록들을 본 두 사람은 할 말이 없었어요. 계획이 완전히 어긋나고 있었거든요. 정희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40년간 쌓은 경험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었어요. 이들의 욕심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더 교묘한 방법을 쓸 가능성이 높았어요. 며칠 후 정희는 미영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을 봤어요. 화면에 미리 보기로 떠오른 내용이었거든요. 요양원 가격 비교표 마이너스 오경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희의 심장이 다시 빨라졌어요. 여전히 요양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었거든요. 미영이 화장실에 간 사이 정희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메시지 목록에 오경자와의 대화가 길게 이어져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정상이라고 했다니? 오경자의 메시지였어요. 네, 어떻게 하죠? 미영의 답장이었어요. 다른 방법이 있어. 내가 알아봤어. 정희는 더 스크롤을 내렸어요. 치매 진단은 의사 재량이야. 가족이 계속 문제 제기하면 달라져. 어떻게요? 우리가 계속 이상 증상을 얘기하는 거야. 기록도 만들고. 정희는 소름이 돋았어요. 체계적으로 자신을 모함하려는 계획이었거든요. 일단 약부터 숨겨. 안 먹는다고 하고. 이미 하고 있어요. 좋아. 그리고 이상한 행동한다고 계속 얘기해. 미영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재빨리 자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40년간 성실히 살아온 자신을 이런 식으로 모함하다니요. 정희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스마트폰은 서툴렀지만 기본적인 기능은 알고 있었거든요.
앱스토어에서 녹음 앱을 찾았어요. 여러 개가 나왔는데 평점이 높은 걸로 골랐어요. 다운로드하고 사용법을 익혔어요. 생각보다 간단했거든요. 녹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도훈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모, 내일 시간 되시면 저희랑 같이 나가실래요? 어디로? 병원이요. 신현수 선생님 말고 대학병원으로. 정희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왜? 더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오경자의 계획이 시작된 거였어요. 알겠어. 가보자. 정희는 동의했어요. 하지만 녹음 앱을 켜놓고 대화를 녹음할 계획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미영과 도훈이 함께 왔어요. 정희는 가방 안에 휴대폰을 넣고 녹음을 시작했어요. 차 안에서 대화가 시작됐어요. 이모, 요즘 정말 괜찮으세요? 미영이 물었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젯밤에 이상하게 행동하셨잖아요. 도훈이 끼어들었어요. 정희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언제? 밤 2시쯤에 부엌에서 뭔가 찾고 계셨어요. 그런 적 없는데? 저희가 봤어요. 미영도 거들었어요.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정희는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녹음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두 사람은 계속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약도 자꾸 빼먹으시고. 그런 적 없어. 매일 기록하고 있다고. 기록한 게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정희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40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정확한 기록을 해온 자신을 무시하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참았어요. 녹음이 더 중요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도 대화는 계속됐어요. 의사에게 가족들이 먼저 말했어요.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아서 왔어요. 정희는 모든 검사에 정확히 답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계속 반박했거든요. 집에서는 다르게 행동해요. 약도 안 드시고, 밤에 이상하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의사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정희는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모든 거짓말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반격할 준비가 됐어요. 일주일 후 대학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추가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였어요. 미영과 도훈이 함께 병원에 갔어요. 정희는 다시 녹음을 시작했거든요. 신경과 의사가 결과를 설명했어요. 인지능력 검사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십니다. 가족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가족분들 말씀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시네요. 미영이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네, 정말 심해요. 어떤 증상인가요? 약을 안 드세요. 계속 깜빡하시고. 정희가 반박했어요. 매일 드리고 있어요. 기록도 하고 있고. 간호 일지를 꺼내 보였거든요. 의사가 일지를 살펴봤어요.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네요. 간호사로 40년 일했어요. 정희가 설명했어요. 도훈이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드셔요. 증거가 있나요? 의사가 물었어요. 저희가 봤어요. 의사는 정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했어요.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죠? 2024년 7월 2일 화요일이에요. 대통령은요? 윤석열 대통령이죠. 아침에 뭘 드셨나요? 미역국하고 김치, 나물 반찬이요. 모든 대답이 정확했어요. 의사가 가족들을 따로 불렀어요. 정희도 따라갔거든요. 환자분은 인지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럼 왜 집에서는 이상하게 행동하시죠? 미영이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인가요? 미영과 도훈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밤에 돌아다니세요. 몇 시쯤인가요? 새벽 2시쯤이요. 의사가 정희에게 물었어요. 평소 몇 시에 주무세요?
10시시오. 40년간 그렇게 살았어요. 새벽에 깨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상하네요. 미영이 당황했어요. 저희가 거짓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환자분 상태와 가족분들 말씀이 다르네요. 도훈이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리도 이상하게 하세요. 어떻게요? 음식을 태우시고 양념도 안 맞고. 정희가 웃었어요. 어제 미영이 내 된장찌개 맛있다고 했는데요. 미영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의사는 결론을 내렸어요. 현재 상태로는 치매 진단을 내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죠? 도훈이 물었어요. 3개월 후에 다시 검사 받아보시죠. 그때까지 증상을 자세히 관찰해서 기록해 두세요. 나가는 길에 미영과 도훈이 속삭였어요. 의사가 멍청한 거 아니야? 어머니한테 연락해 봐야겠어. 정희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의사마저 속이려던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정희는 확신했어요. 이들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더 강한 대응이 필요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단어를 찾아봤거든요. 40년간 병원에서 일하며 들어본 제도였어요. 재산을 미리 신탁회사에 맡겨서 보호하는 방법이었거든요. 자세히 알아보니 자신에게 딱 맞는 제도였어요.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미리 신탁을 설정하면 나중에 후견인이 생겨도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거든요. 정희는 결심했어요. 40년간 모은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정희는 미영에게 말했어요. 미영아, 오늘 나 혼자 좀 나가볼게. 어디 가시는데요? 미영이 물었어요. 오래된 친구 만나러 가려고. 실제로는 신탁회사에 가려는 계획이었거든요. 미영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혼자 가실 수 있어요? 40년간 혼자 다녔는데 뭘?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버스를 타고 시내 금융가로 향했어요. 미리 전화로 예약해둔 신탁회사였거든요. 상담실에서 직원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유언대용 신탁을 설정하시면 현재는 본인이 수익자가 되시고 사후에는 지정하신 분이 상속받게 됩니다. 치매 진단을 받아도 보호되나요? 정희가 물었어요. 네, 미리 설정해 두시면 후견인이 생겨도 신탁 재산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정희는 마음을 정했어요. 예금 5,500만 원을 모두 신탁에 넣기로 했거든요. 수익자는 누구로 하시겠어요? 사회복지법인 한마음재단으로 해주세요. 오랫동안 후원해온 단체였어요. 간호사로 일하며 어려운 환자들을 많이 받기에 선택한 곳이었거든요. 서류 작성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오후 4시였어요. 미영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친구 만나고 왔어. 오래 걸리셨네요.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가 길어졌지. 그날 저녁 도훈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스피커폰으로 어머니 오경자와 함께 통화했거든요. 이모, 요즘 어떠세요? 오경자가 물었어요. 잘 지내요.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집에서는 다르시잖아요. 저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오경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이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혼자 사시기엔 나이가 많으세요. 70세가 늙은 나이가 아니에요. 요양원에서 전문적으로 돌봐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희는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전 여기서 살 거예요. 그럼 후견인 신청을 해야겠어요. 도훈이 끼어들었어요.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법원에서 판단할 거예요. 이모가 치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거짓말로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정희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간호사로 40년 일했어요. 여러분이 뭘 하려는지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미영이 당황했어요.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오경자가 화를 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럼 왜 제 약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나요? 침묵이 흘렀어요. 정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러분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알아두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거였거든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후견인 심판 신청이 들어왔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정희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을 확인했거든요. 간호일지, 건강검진 결과, 녹음 파일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법원에서 지정한 조사관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가정법원 조사관 김민수입니다. 정희는 정중하게 맞았어요. 들어오세요. 조사관은 정희의 일상생활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차 끓이는 모습, 대화하는 태도, 집안 정리 상태까지 꼼꼼히 봤거든요. 매일 기록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정희는 간호일지를 보여줬어요. 40년간 습관이에요. 조사관이 기록들을 살펴봤어요.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네요. 간호사 일이 그런 거죠. 가족들은 다르게 얘기하던데요. 어떻게요? 치매 증상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정희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걸 들어보시겠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거든요. 조사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가족들의 거짓말과 음모가 고스란히 드러났거든요. 이들이 제 약을 숨기고 거짓 증상을 만들어냈어요. 언제부터 녹음하신 건가요? 한 달 전부터요. 뭔가 이상해서 조사관은 더 많은 질문을 했어요. 인지능력, 판단력, 일상생활 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정의는 정상이었거든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왜 후견인을 원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데 왜 남의 손에 맡겨야 하나요?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며칠 후 미영과 도훈이 급하게 찾아왔어요. 이모, 법원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도훈이 초조해했어요. 잘못된 게 뭐가 있겠어요? 조사관이 이상한 질문을 했대요. 미영이 말했어요. 뭘 물어봤는데요? 이모 녹음 파일에 대해서요.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걸 녹음했거든요.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언제부터요?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 달 전부터요. 제 약 숨기는 것도 다 녹음되어 있어요. 미영이 화를 냈어요. 몰래 녹음하다니. 그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이 몰래 제 약을 숨기고 거짓말하는 건 되고요? 두 사람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정희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제 재산은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신탁했어요. 여러분이 손댈 수 없는 곳에 말이에요. 도훈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럴 권리가 없어요. 제 돈인데 왜 권리가 없나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보살폈는데 보살핀 게 아니라 감시한 거죠. 제 재산을 노리면서 말이에요. 미영이 울기 시작했어요. 이모, 저희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이요?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간호사로 40년 일하며 이런 일들을 수없이 봤어요. 가족이 환자를 이용하는 경우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훈이 물었어요. 여러분 없이도 잘 살 거예요. 두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한 달 후 법원에서 결정이 나왔어요. 후견인 신청 기각이었거든요. 조사관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신청인들의 주장과 달리 피신청인은 정상적인 인지 능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음. 오히려 신청인들이 허위 사실을 주장한 정황이 발견됨. 정의는 결과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40년간 쌓은 경험과 기록이 자신을 지켜준 거였거든요. 미영과 도우는 그 후로 연락이 없었어요. 오경자도 마찬가지였죠. 어느 가을날 정희는 간호일지를 펼쳤어요. 마지막 기록을 남기려고 했거든요. 2024년 10월 15일. 체온 36.4도. 혈압 1만 2580. 특이사항 오늘로 이 일지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적었어요. 40년간 간호사로 살며 배운 것은 기록의 힘입니다. 정확한 기록은 거짓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욕심에 눈먼 가족들의 계략도 진실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나는 70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요. 하지만 나에게는 40년간의 경험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치매는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치매보다 무서운 것은 그 병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한정의로 살아갈 것입니다. 누군가의 후견을 받는 무력한 노인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신탁회사에서 매월 생활비를 받았으며 편안히 살고 있습니다. 남은 재산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간호사 한정희의 마지막 처방전입니다. 정희는 일지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거든요. 40년간의 간호사 생활이 자신을 지켜준 거였어요. 정확한 기록과 냉정한 판단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말이에요. 정희는 차 한 잔을 우렸어요. 오늘도 평범하고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자존심을 지켜낸 승리감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거든요. 간호사 한정희의 마지막 기록은 이렇게 끝났어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믿음과 함께 말이에요. 네, 여기까지 한정희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넘어가지 않게 조심하시고 건강검진은 꼭 꼬박꼬박 받으세요.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